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 우수정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찾아온 이유는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있죠? 수학영역 분석, 수학 분석 영상을 찍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자, 일단요. 지금은 공통문항을 촬영을 할 거고요. 일단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아니면 예비고3들, 예비고3 또는 뭐 예비고2가 될 수도 있겠죠. 미래 수능을 준비할 학생들도 분석 영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수능 준비, 수능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넘어가서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통문항 같은 경우에는 수학 1과 수학 2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단원으로 치면 크게 6개의 단원 정도, 3개, 3개에서 6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2점, 3점, 4점 정도의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일단은 영상을 찾아서 보는 학생들, 공부를 좀 나는 수학 시험을, 수능을 제대로 한번 진짜 공부를 해볼 거야. 이런 학생들은 5등급 이상인 1, 2, 3, 4등급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1, 2, 3, 4등급 안에 그 목표 들어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쿨하게 2점짜리나 3점짜리는 크게 설명을 하진 않을 겁니다. 2점, 3점짜리는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요. 뭐 가끔씩 중간에 3점짜리 팍 어려운 게 나올 때도 있지만 지금 공통문항에 있어서 그런 거는 선생님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4점짜리로 이렇게 쫙 보고요. 선생님 별표 친 것들이 있는데 이 별표가 난이도가 제일 높은 4개의 문제를 선생님이 선별을 했고요. 그 4개의 문제의 번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이미 예측이 가능한, 예측을 한 번호들입니다. 몇 번? 14번, 15번, 21번, 22번이죠. 공통문항에서 이 4개가 어려울 거라고 이미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일단은요. 1등급, 2등급 학생들, 1,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그리고 3등급, 4등급, 그래 3등급이라고 할게요.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이라고 크게 3가지로 나눌게요. 선생님 4등급은 왜 빼요? 5등급은 왜 빼요? 아니, 목표가요. 현재는 4등급일 수 있는데 선생님은 목표치라는 게 이게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벽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 어느 일정 점수에서 팍 뛰고 팍 뛰고 팍 뛰어버리지 수학이 등급이 1점씩 2점씩 이렇게 오르는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등급이 목표, 2등급이 목표, 1등급이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 아직은 수능 성적표가 나오지 않은,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요. 현 시점에서 등급 컷들을 본다면 미적 기하 같은 경우에 1등급 85, 그리고 뭐 2등급대 한 75점, 그리고 3등급이 한 65점, 이렇게 80대 중반, 70대 중반, 60대 중반으로 구성이 돼 있고, 확통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한 3점 정도가 더 높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볼 부분들이 뭐냐면 2등급이나 3등급이나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될 건 뭐 1등급 목표는 당연히 다 맞춰야 되는 거고, 자, 4점짜리 문제가 있었을 때 2등급인 학생들의 목표는 일단 별표는 다 맞춰야, 별표 빼고는 나머지는 다 맞출 정도의 실력이 있다. 그 다음에 별표 이 4개 중에서 몇 문제나 내가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선택 과목도 있으니까 내가 이 별표 4개 16점이고 그리고 미적분에서 어려운 게 한 4개 정도 16점 32점입니다. 아까 75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25점 정도니까 여기서 못해도 2문제 정도는 맞추고 한두 문제는 맞추고 그리고 미적분에서 한두 문제를 맞춰서 2등급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3등급인 목표인 친구들은 4개, 미적분에서 4개, 8명, 4, 8에 32점, 68점입니다. 깎여도요, 3등급이 간당간당하게 나온다는 거지. 확실하게 등급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얘네들 별표 틀려도 된다는 거야. 그럼 3등급에 완벽하게 안착을 하기 위해선 이 별표 문제들을 말고는 무조건 모든 문제를 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첫 번째,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 4점 문제의 처음 시작인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4점짜리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난이도가 쉽죠. 4점짜리 중에서는. 요 9번 문제가 삼각함수에서 나왔는데 얘가 뭘로 나왔냐면 탄젠트로 등장을 했습니다. 탄젠트로. 선생님 근데 왜요? 그래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이해를 못할 거야. 자 3등급 학생들의 제일 큰 단점 3등급은 아니야. 3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계산 다 합니다. 개념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이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이건 나오겠지 이건 안 나오겠지 이런 판단을 해요.
아, 삼각함수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는 안 나오겠지. 왜? 수능이 지금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동안 탄젠트로 나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 다 사인, 코사인으로 나왔거든. 탄젠트는 안 나올 거야. 나 안 할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걸러버립니다. 수능을 한 달, 두 달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하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교육과정이 바뀌었죠. 작년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작년부터 해서 이미 예고를 했어. 야, 우리 이제 여태까지처럼 안 낼 거야. 응? 야, 너네 너무 이제 우리를 너무 잘 알아. 평가를 너무 잘하는 거야. 유튜브만 보더라도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는 무조건 5번을 가라. 그렇죠? 그리고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뭐가 안 나온다. 예전의 평가원은 선생님 생각에는 자기들만에 갇혀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의 평가원은요, 여론을 조금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여론을 보기 싫어도 너무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 예를 들어갖고 유튜브만 들어가더라도요, 쫙 뜹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알고리즘들이. 그럼 평가원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여론을 좀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오케이, 우리가 변화해야 되겠다. 너네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단원들을 꼼꼼히 공부를 해라. 다만 선생님 이걸 다 꼼꼼히 공부하기에 옛날보다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공부량이? 원래 다 했어야 되는 거지만 다만 옛날처럼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난이도, 이거는 풀라고 낸 게 아니야.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은 출제하지 않을게. 요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량이 준 거예요. 그런 문제를 맞추는 게 더 힘들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지금 여론이 있죠. 뭐냐면 1등급 상위권 학생들은 이번 수능이 쉬웠다. 하지만 그 밑에 뭐 2등급 초반부라든지 3등급, 4등급 학생들은 이번 수능이 어려웠다, 수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킬러들이 포진이 돼 있고 그리고 세부적인 우리가 얘 공부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버릴 만한 것들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중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중킬러 문제가 한 문제가 있든 두 문제가 있든 어차피 내가 못 푸는 건 똑같고 그리고 세부적인 단위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니까 나 이거 어려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옛날처럼 킬러 문제가 없네? 왜 이렇게 쉬워? 이런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모든 단원들을 꼼꼼히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안 된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번 문제도 삼각함수로 나왔는데 얘는 그래도 우리한테 축복이었죠. 모의고사, 우리 모의고사들을 봤을 때 이 11번 문제가 뭘로 나왔냐면 삼각함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 도형 문제가 나왔는데 그 삼각함수 활용이 어렵게 나올 때 진짜 어렵죠. 도형, 이걸 어떻게 생각해. 근데 11번 문제는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11번 쉽게 출제를 했었고,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은 21번 문제죠. 21번 문제.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 뭘로 나왔죠? 지수 로그로 나왔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절대값 붙여가지고. 21번 문제 가장 어려운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를 적분이 아니라, 적분해놨으면 선생님이 별표 친 게 없었잖아. 적분이 아니라 지수 로그함수에서 냈었다. 그리고 요 13번 문제도 주의를 했어야 돼. 13번 문제가 어디서 나온지 아나요? 거듭제곱근에서 나왔습니다. 뭐 거듭제곱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듭제곱근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거듭제곱근 지수 파트에서 나왔다고. 13번이 어떤 문제인데 4점짜리인데 진짜 14번, 15번 그 직전 난이도의 문제였는데 지수 파트에서 나왔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단원을 선별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거듭제곱근 파트 이런 부분들 공부 안 하잖아. 공부 잘 안 하고 쉽게 까먹기 쉬운데 3월, 4월 달에는 공부했다가 막상 10월 달에 가서 그 맨 앞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 모든 부분들을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적분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의아하죠. 그리고 미분에서 킬러 문제, 14번에 여러분들 멘탈이 쪼개진 게 14번이죠. 채점을 하고 나서. 왜? 일단 객관식에 기억, 니은, 디귿이 없었고요. 그쵸? 그래서 정답이 뭐였죠? 정답이 1번 기억이었어. 와, 진짜 뒤통수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아. 이런 문제들은 보통 기억 쉽고 니은 조금 중간 난이도, 디귿이 극악의 난이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기억은 맞았다 체크했어. 근데 니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은데 디귿은 모르겠어. 그럼 정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체크해서 틀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예상을 벗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맨날 알았던 정답은 무조건 기억, 디귿, 기억, 니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억만 맞는 형태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절대로 옛날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찍는 거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요.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교육과정이 변화가 됐고 그 교육과정에 맞춰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극악의 킬러 라이더 문제를 연습을 하는 학생은 당연히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사람 학생들은 그런 걸 연습을 하셔야 되겠지만 1등급 중에서도 1등급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메디컬 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1등급뿐만 아니라 더 욕심내서 100점까지 목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기가 2등급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확실한 2등급이 되기 전까지는 2등급 커트, 계속 2등급 커트까지 걸리는 그 전까지는 그 정도의 킬러는 아니더라도 준킬러 난이도의 문제들을 전 단원 꼼꼼히 공부하라는 거죠. 전 단원을. 미분만, 적분만 준킬러를 푸는 게 아니라 모든 단원에 있어서 준킬러 문제들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일단 공부의 방향성, 수능을 대비하는 자세를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별표친 문제 중에요. 첫 번째 14번입니다.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gx는요. x랑 fx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잘려있는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함수죠. 뭐 너무 익숙한 형태의 구조예요. 아, 얘는 x고 얘는 fx다. 근데 fx는 무슨 함수? 다항함수. 자, h를 보니까 t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g, t가 2로 갈 때 우극한 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그러니 하고요. 그럼 우리가 일단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fx가 다항함수다라는 말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f가 몇 차인지에 관해서 알려줬나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문제를 마저 한번 읽어볼게. 기억, 니은, 디귿을 읽어보시면요. fx의 차수에 관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굳이 다항함수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 이유는 지금 뭐가 될 거냐면 fx는 연속이구나.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라고 했잖아. 또 뭐가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한 형태구나 라는 정보만 우리가 갖고 오면 되는 거야. 오케이? 다항함수가 나오면 크게 케이스는 두 가지예요. 그냥 실제로 그 fx를 찾을 수도 있고요. 찾을 때가 있고 또는 fx가 연속 미분 가능하다라는 정보를 갖고 올 때가 있고 지금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정보만 갖고 올 수 있겠죠. 자,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gx 플러스 t 곱하기 리미트 t가 2로 갈 때 우극한 gx 플러스 t입니다. 자, 그럼 hx를 보니까 hx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hx는요. 결국 t에다가 0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t에다가 0 대입하니까 뭐가 돼요? gx가 되겠죠. 곱하기. 그런데 0으로 갈 때 우극한이 대입되니까 t에다가 x는 x인데 우극한의 성질을 갖고 있는 x가 되겠구나. 두 번째, g에 t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x 플러스 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극한이니까 얘도 x 플러스 2는 맞는데 우극한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요. 얘가 우극한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 문제의 관건 핵심입니다. 따라왔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보기에서 옳은 거를 고르시오라고 돼 있는데 그 전에 gx, hx를 한번 보기에서 g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자, gx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gx는요. 1 기준으로 y는 x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y는 x 이렇게 나올 거라고. y는 x. 그럼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가 모르죠. 얘가 붙어 먹었을 수도 있고 붙어 먹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자, 근데 결국 마이너스 1에서 1이니까 이 간격은 정확하게 얼마냐면 이 간격은 정확히 2짜리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지점을 봤더니 x랑 x 플러스 2로 그 간격도 얼마입니까? 2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맞물리는 형태지. 요 안에 이렇게 요 f, 누군지 모르는 이 f가 두 녀석 다 나올 일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fx 플러스 2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hx를 한번 찾아볼 거고요. 왼쪽에서부터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hx가 여기 왼쪽, x가 왼쪽에서 왔어요. 그럼 x 플러스 2가 한 요쯤에 있겠죠. 그러면 gx는 y는 x 위에 있으니까 x가 될 거고요. 그냥 gx 플러스 2는 y는 x 위에 있으니까 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요 녀석이 요 왼쪽 범위에 있어서의 뭐가 되는 거야? hx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쫙 이 자리로 가다 보면은 착 걸리는 형태가 생기겠죠. 두 개가 걸리는 구조가 생길 거고 그 걸릴 때를 보니까 왼쪽은 x가 될 거야. 곱하기. 하지만 오른쪽은 알아요, 몰라요? 오른쪽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부분은 몰라. f의 x 플러스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쫙 왔어요. 그러면 요 x가 f로 들어갈 때가 있을 거고 아까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x랑 x 플러스 2가 요 사이에 동시에 등장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가 fx 위에 있을 때니까 요 왼쪽에서의 g의 함수값이 fx가 될 거고 오른쪽에서는 y는 x 위에 있을 테니까 x 플러스 2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요 왼쪽 날개가 f가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갈 때? y는 x 위로 갈 때가 생길 거고 y는 x 위로 갈 때를 보니까 x와 x 플러스 2의 곱으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알았어요? 자, 요 녀석, 이 노란색, 빨간색으로 쓴 게 hx의 함수값들이 되는 거지. 얘 범위를 정확하게 쓰셔도 되고요. 일단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따져보자고요. 기억. 자, 기억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 h의 1값이 나왔습니다. h의 1이 얼마냐? 3이면은 맞는 거고 3이 아니면 틀린 거야. 그럼 h의 1, x가 1일 때잖아. x가 1일 때. 그럼 x가 1일 때는 언제죠? 요 경계가 되겠죠. 요 경계가 될 거라고. x가 1일 때. 그럼 요 경계 지점을 볼 건데 요 경계 지점에서는 우리는 우극한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 그치? 이 경계값, 지금 경계는 이 노란색과 요 빨간색이 1이 될 수 있는 경계잖아. 그 경계 지점에서 우리는 왼쪽 거를 봐야 될까요? 오른쪽 걸 봐야 될까요? 오른쪽 걸 봐야 되겠죠. 오른쪽 거를. 이해됐어? 자, 얘가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온다고. 얘가 요 녀석이 1이 되는 게 아니야. 얘가 1이 될 거야. 요 fx 부분이 1이 될 텐데, 이렇게 오다가 1 됐을 때, 또 얘가 왼쪽 부분이 1 됐을 때를 볼 건데, 노란색이 1이 됐을 때를 봐야 된다고, 빨간색이 1이 됐을 때 봐야 된다고, 빨간색이 1이 됐을 때 봐야 된다고. 왜? 우극한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h의 1은요. 1을 경계로 갖고 있는 요 두 녀석, 1이 경계가 될 수 있는 요 두 녀석 중에 누구를 보면 되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보니까 1 곱하기 3에서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기억 맞았습니다. 정답은 기억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힘들었어. 자, 니은으로 가볼게요. 니은. 자, 니은은요. h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지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가 마침 기억에서 x가 1일 때의 함수값을 찾았죠. h의 1은 3이라는 걸 찾았어. 함수값을 찾았단 말이야. 그럼 연속을 보려면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야 되는데 애초에 얘는 함수값이면서 무슨 값? 우극한의 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슨 극한을 따져보면 됩니까? 좌극한의 결과가 3이 나오는지를 따져보면 될 거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 hx를 볼 겁니다. 그럼 그때는 누구를 보면 되겠어? 얘가 아니라 요 녀석을 봐야 되겠죠. 1 대입하니까요. 3 곱하기 f의 1이 됩니다. 그럼 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3 곱하기 f의 1이 3이 되는 걸 따져보면 되는데 f1이 3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어디 써 있어? f1에 관해서? 안 써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틀린 거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디귿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니은을 어쩌지 해석을 했어. 디귿을 모르겠어. 그래서 보통 기억 디귿으로 많이 찍죠. 아닙니다. 마지막 디귿으로 가볼게요. 디귿. 함수 gx가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연속이래. 뭐라고? 함수 g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감소한대요. 아까 원래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몰랐거든. 근데 지금은 감소하는 형태라는 걸 알려줬어. 두 번째, g-1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를 한번 세팅을 해본다면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얼마고요?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2고요. 얘를 기점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뭐 감소하고 있대. 요렇게. 언제까지? 1까지. 미안해. 1까지 뭐 요런 식으로 감소하고 있대요. 요렇게. 감소한다. 그러면 함수 h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자, hx가 뭐였냐면 얘네들이었잖아. 이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얘네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였고, 자, 이 노란색이 쫙 왔어요. x 플러스 2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2차 함수의 그래프죠. 디귿에서 본다면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x축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0짜리인 녀석이었다고. 그럼 이 노란색이 나온다는 건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에 걸릴 때까지가 노란색이겠죠. 그럼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에 걸릴 때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까지 가서 멈춰버리겠죠. x가 언제까지? 마이너스 3일 때까지 가서 멈춰버릴 거라고. 그리고 아까 말했어. 뭐라고 했지? 우리는 우극한, 경계값에선 우극한 값을 보는 거라고. 우극한. 경계값에선 무슨 값? 우극한 값을 본다고. 우극한. 우극한. 쫙 가다가 경계값부터는 이제 요 녀석이 생기겠죠. 경계값. 자, 우극한을 볼 거니까 이 왼쪽 부분에서는 빈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이 동시에 등장할 때 얘를 볼 건데 그때 경계값이라는 건 얘가 아니라 여기서 조금 넘어간 녀석이 되겠죠. 조금 넘어간 여기에서 보면 될 거고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요. 얘는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3이에요. 얘는 f-1이 돼버립니다. 마이너스 2라며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누구? 2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나와? 6이 나옵니다. 엄청 큰 값이 나와요. 6. 그 다음부터 또 쫙 가겠지. 쫙 가요. 근데 여기 부분이 아리까리하거든. 여기 부분이 쫙 가는데 얘는 커지는데 얘는 작아진단 말이야. 그럼 헷갈린다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 자, 그러면 요 정도만 생각을 해보자고. 얘는 커져요. 결국 또 경계값에 걸릴 거고요. 그 경계값일 때를 보면 1이랑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음수값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찌됐든 6에서 시작해서 음수까지 막 가는 거야. 음수까지. 얼마인지는 몰라. 마찬가지로 비어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걸칠 때가 되겠지. 왼쪽에 fx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을 때? x 플러스 2가 있을 때. 요 형태입니다. 그럼 잘 봐. 요 왼쪽에 fx의 값은 음수예요. 음수. 근데 요 오른쪽에 x 플러스 2의 값은 무슨 값입니까? 양수값입니다. 1보다 큰. 그러니까 무조건 음수값이 나올 거라고. 음수값. 음수값. 얼마인지 몰라.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음수값이 나올 거야. 음수값이. 계속 음수값이 나올 거고 얘 절대값은 커지고요. 얘 절대값 커집니다. 그러니까 음수가 엄청나게 작아지기 시작할 거라고. 음수가 엄청나게 작아진다고. 오케이? 엄청나게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얘가 쫙 여기에 걸치는 순간 엄청난 음수와 엄청난 양수, 뭐 엄청나진 않겠죠. 4 정도의 양수가 나와서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나올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빨간색일 때를 볼 건데 여기가 중요한 거야. 우극한이잖아. x가 1일 때죠. x가 1일 때 얼마입니까? x가 1일 때 3입니다. 3. 얘가 음수라며. 근데 3이라니까. x가 1일 때 3. 함수값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수잖아. 계속 양수예요.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무조건 양수라고. 그럼 봐봐. 최소값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죠. 빵꾸 뚫려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면 어떡해요? 얘가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는 거였고 얘가 아래에 있어봤자 어차피 더 작아지는 거잖아. 지금 얘가 됐든 요 값을 기준으로 작아진다고. 어차피 엄청나게. 그럼 얘가 엄청나게 낮게 있으면요? 상관없죠. 왜? 어차피 비어있는 거고 최소값의 후보는 다 비어있는 구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도 불가능한 거예요.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소값 갖는다? 몰라요. 안 갖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14번의 정답은 기억이었고요. 그 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15번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던 예측했던 문제입니다. 점화식이 가는 형태죠. 근데 이거 나올 때마다 좀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형태인데 침착하게 가는 거야. 이런 구조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죠. 내가 누구를 기준으로 예측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기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에 대하여
A9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A9가 나올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가를 보니까요. A7은 40이래요. 누구를 기준으로 풀어야 될지 던져줬죠? 우린 누구를 기준으로? A7을 기준으로 풀 겁니다. A7은 40이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과 an을 더할 때가 있고요. an 플러스 1을 3분의 1배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봤더니 an 플러스 1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와 an 플러스 1이 3의 배수인 경우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일단 우리는 A7 값을 알고 있습니다. A7 값이 조금 공간을 띄울게요. A7 값이 얼마였냐면 A7 값이 40이었어요. 40.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거는 A8 찾아야 될 거고 걔를 통해서 A9 값까지 가야 될 거라고.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보자고. 식이 어떤 관계식이었냐, 어떤 점화식이었냐면 an 플러스 2는 얘가 an 플러스 2라면 그 전 단계의 결과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누구를 따라가는지가 결정이 돼 있고요. 요 녀석의 전 단계 A7은 3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가서 요 녀석을 기억이라고 하고 요 녀석의 행동을 니은이라고 한다라면 A7에서 A8로 갈 때는 무조건 기억을 따라가야 되겠죠. 무조건 빼박 기억입니다. 그럼 기억이라는 건 뭐였냐면 an 플러스 1, 전 단계 A8을 기준으로 전 단계와 그 전 단계의 결과를 더해야 돼요. 한마디로 A8을 구하기 위해선 A7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알았어야 되는 거야? A6까지도 알았어야 되겠죠. 그래서 A6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A7이 40인 걸 알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전 단계 A6이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 40이 됐는지가 결정이 될 거고요. A6이 3의 배수일 때를 3 뭐라고 할까? T라고 잡자고. 3T. 3T일 때가 있을 거고 그럼 A6가 3의 배수가 아닐 때가 있을 텐데 잘 봐요.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두 가지로 갈라야 되겠죠. 어떻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케이스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2인 케이스로 나눠야 될 겁니다. 지금 이 3T까지 3의 배수가 너무 잘해 사람들이 학생들이. 근데 요렇게 3의 배수가 아니다를 표현하는 게 한 가지씩이 아니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고 이제 한번 출발을 해보자고. 자 A6, A7, A8이 됐습니다. A6이 3의 배수예요. 자 다시 A7을 기준으로 전 단계가 3의 배수라면 전 단계가 3의 배수인 경우에는 전 단계의 3분의 1을 때려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뭘 때린 거야? 3분의 1을 때려서 40이 된 거잖아요. T값이 얼마다? T값이 40이었구나. 그 말은 요 3T의 값은 120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A8로 갑니다. A8. A8이 뭐였어요? 기억을 따라 써야 됐고 전 단계가 3의 배수가 아니라면 두 개를 더하래요. 전 단계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두 개를 더해서 얼마? 16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A9를 볼 건데 전 단계가 3의 배수냐고. 아니잖아요. 전 단계가 3의 배수가 아니면 두 개를 더하라고. 200 나오겠죠. 첫 번째. 뭐 정상 객관식을 보니까 뭐 다 200 몇십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아마도 200이겠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3t 플러스 1일 때로 가겠습니다. A7이 40입니다. A7이 40. 그러면 3t 플러스 1은 40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3의 배수입니까? 3의 배수가 아닙니까? 3의 배수가 아니죠. 그 말은 전 단계와 3t 플러스 1을 더해서 40이라는 거잖아. 이런 빌어먹을 A5까지도 갔어야 되겠죠. A5. 자, 그럼 A5의 값을 쓸 건데요. 잘 보세요. 여기를 또 3의 배수가 아닐 때 나누나요, 선생님? 그렇게 가는 건 바보지. 어차피
A5랑 3t 플러스 1을 더해서 4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A5 값은 뭐라고 잡으면 될까? 39 마이너스 3t라고 잡으면 되겠죠. 두 개를 더해서 4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39 마이너스 3t가 될 겁니다. 그럼 잘 봐요. A6는 A5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A5의 값이 39 마이너스 3t예요. 두 개 더해서 40 나와야 되니까. 얘는 3의 배수입니까? 3의 배수가 아닙니까? 3의 배수가 아닙니다. 3의 배수죠. 3으로 나눠 떨어지자. 3의 배수입니다. 그 말은 A6라는 건 3의 배수일 때는 전 단계를 3분의 1배에서 나온 거였다. 그럼 전 단계를 3분의 1배 때리니까 어떻게 되는데? 13 마이너스 t가 될 거고요. 요 방정식을 풀어주니까 t는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t는 얼마다? t는 3이다. 그럼 끝났네요. t가 3이니까 3t 플러스 1은 얼마가 될 거고 3t 플러스 1은 10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10이랑 40을 뭐 했어야 돼? 우린 기억으로 간다고 했고 더하니까 50이 될 거다. 마찬가지로 전 단계의 결과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두 개를 더할 거고 90이 될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A7의 값은 40이고요. 여기까지 잘 따라온 사람들은 이제 이해가 돼야 돼. 전 단계의 결과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A5랑 A6를 더해서 40이었을 거라고. 그럼 두 개를 더해서 40이 나왔다라는 건 요 왼쪽에는 누가 있어야 될 거고 38 마이너스 3t가 있어야 됐겠죠. 그래야 두 개를 더해서 뭐가 나올 테니까? 40이 나올 테니까. 따라왔어요? 38 마이너스 3t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다시 여기서 또 뭐 가야 돼? 다시 또 여기로 가야 되겠죠. 다시 또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럼 또 요 전 단계의 결과를 또 따져봐야 되는데 요 전 단계의 결과가 3의 배수입니까? 3의 배수가 아닙니까? 3의 배수가 아니겠죠. 또 힘들어. 어떻게 했을까?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요 녀석과 전 단계 결과를 더해서 3t 플러스 2가 나왔을 거고 그 전 단계는 마이너스 3t가 3t 돼야 되니까 6t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38이 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6이 있었겠죠. 오케이? 요 밑에 쓸까? 6t 마이너스 36입니다. A4가 되겠죠. A4는요. 6t 마이너스 36이 되겠다. 그럼 이제 또 끝났죠. 왜요? 얘를 기준으로 봤더니 요 전 단계가 3의 배수네. 전 단계가 3의 배수였다라는 건 내가 여기로 갈 때 3분의 1을 곱했다라는 거고 38 마이너스 3t라는 건 2t 마이너스 12였구나. 따라서 t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t의 값이 5t가 50이니까 t의 값이 10이 나오겠다. t의 값이 10이에요. 그럼 3t 플러스 2는 얼마가 될 거고? 32가 될 거고 A8은 두 개,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 72가 나올 거고요. A9는 전 단계 72가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눈 24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끝났습니다. A9가 가능한 거는 290 그리고 24고요. 제일 큰 게 200이고 가장 작은 게 24니까 정답은 224가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힘들어해요. 막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거 나오는 거 알잖아요. 이거 점화식 문제 나오는 거 알잖아. 근데 함수처럼 그래 함수 맞긴 하지 점화식 나오는 거 아는데 애초에 포기를 하는 거라. 이제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 훈련해서 맞추는 거랑 뭐가 더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연습하시면요 이런 문제들도 침착하게 어차피 다 분류하는 거거든. 수능에서 원하는 수학은 엄청나게 수학적 학문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겁니다. 논리적인 생각과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 생각의 순서를 결정을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224가 되겠죠.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21번 문제입니다. 자, 21번 문제는요. 선생님이 오늘 촬영하는 네 문제 중에 분석해주는 네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였던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니었다. 사실 너무나도 익숙한 형태의 구조죠. 기출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요.
자연수 n에 대한 함수 fx가 있는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절대값을 기준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x0을 기준으로 잘려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때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그때 gt의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가 이 fx 그래프 그린 다음에 t 이동시키면서 보는 거잖아. 그때 교점의 개수가 맥시멈 몇 개 나와야 된다? 4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fx를 그릴 건데 두 가지를 나눠서 그리면 좋겠죠. 첫 번째, y는 절대값 3x 플러스 2승 마이너스 n. 얘부터 한번 그리자고.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려운 거야? 겁나게 쉬운 형태죠. 왜요? x축, y축 있을 거고, y축도 그리지도 마. 어차피 n 때문에 정확하게 못 그리잖아요. x축이 있을 거고요. 점근선은 알아요. 점근선은 여기 마이너스 n이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3이니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로 이렇게 왔을 거고, 그때 절대값이 있으니까 요 x축 아랫부분이 어떻게? 접혀서 올라가겠죠. 여기에 점근선 누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n이 아닌 n이 등장할 거고요. 너무 쉬운 형태예요. 사실 너무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랫부분은 이제 살릴 필요가 있어 없어? 살릴 필요가 없지. 요 녀석이야, 요 녀석. 그러면 결국 여기서의 관건은 뭐냐면 내가 t라는 선을 그릴 거고 이 그래프는 0을 기점으로 잘려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0을 기점으로 잘릴 거라고. 그러면 잘렸을 때 이 V자라고 할까? 요 V자가 다 등장을 할 것이냐 등장하지 않을 것이냐가 관건이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요. 요 좌표를 찾아줄게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그러면 3x 플러스 2승 요거 지울게요. 밑에는 3x 플러스 2승 마이너스 n이 0이 될 때가 될 거고요. 이항한 다음에 양쪽에 로그 3을 붙이니까 x 플러스 2는 로그 3의 n이 되겠네. x는 로그 3의 n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요 노란색 점은 로그 3의 n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0이 여기에 있다라면 왼쪽이니까 얘만 나오는 거. 0이 여기 있다라면 요렇게만 나오는 거. 0이 여기 있다라면 둘 다 나오는 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건 y는 절대값 로그 2에 x 플러스 4 마이너스 n입니다. 그럼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요 녀석의 그래프는 점근선이 일단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4에 있을 거고요.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로 이렇게 등장해 있겠죠.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있으니까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될 거고 잘려버릴 거고 뒤집혀서 올라갈 겁니다.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누가 필요하겠어? 요 x축과 만나는 경계 지점이 필요할 거고요.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또 해보는 거지. 로그 2에 x 플러스 4 마이너스 n이 뭐가 될 때? 0이 될 때를 찾아줄 거고 이항에서 쓰니까 는 n x 플러스 4는 2의 n승 이렇게 나올 거고 x는 2의 n승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아, 여기의 좌표가 2의 n승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문제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뭐가 나와 있냐면 fx는 t래. 그치? 근데 t에 뭔가 범위를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어요. t는 그냥 왔다 갔다 뭐든지 다 되는 거야. 음수도 되고 마이너스 뭐 100이든 플러스 1000이든 상관이 없어. t는 다 되고 교점의 개수의 맥시멈 개수가 4개가 나와야 된대요. 그럼 생각해보자고. 요 녀석의 일부분과 요 녀석의 일부분이잖아. 그런데 4개가 나와야 돼. 가로선을 그어서. 그럼 여기에서 맥시멈으로 나올 수 있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죠? 맥시멈으로 나올 수 있는 교점의 개수는 맥시멈으로 나올 수 있는 교점의 개수는 2개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요 오른쪽에서도 맥시멈으로 나올 수 있는 교점의 개수는 2개예요. 2개. 선생님, 얘가 여기 있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니, 여기 있어도 되고 다 따진다. 어차피 지금 t는 범위가 없어요. 그냥 t는 어디든지 막 갈 거고. 그래서 선 쫙 제일 많이 그었을 때 교점이 4개가 나와야 된다잖아. 그런데
여기서 맥시멈 개수가 2개야. 여기서 맥시멈 개수가 2개야. 무슨 소리야? 4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건 요 모양도 나와야 되고요. 요 모양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얼마나요?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돼. 얘가 내려갔다가 아주 미세하게만 올라가더라도 t를요 여기 아래에 그리면 되는 거거든. t는 지금 전제 조건이 없잖아. 치고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x축을 치고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되는 거야. understand? 자, 그렇다는 소리는 요 녀석은 0을 기준으로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0이 어디 있어야 될 거냐면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래프가 치고 한 번이라도 올라가게.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되는 거라고. 그럼 얘도 한번 다시 볼까? 얘는 여기 부분은 다 생기죠? 다 생겨요. 왜냐하면 0보다 크다니까. 쫙 다 생기다가 찍었어. 거기서 치고 올라가야 된다고. 조금이라도. 0이 여기쯤에 위치하면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된다고. 그럼 끝났네. 요 녀석의 관계를 보니까 로그 3의 m-2가요. 0보다 어때야 되고? 작아야 될 거고요. 이항에서 빨리 푸시면 n은 9보다 작다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뭐 진수 조건 써가지고 0보다 크다는 건 당연한 거지만 자연수 조건 써 있어요. 어차피. 두 번째, 2의 n승 마이너스 4가 0보다 어디 있어야 돼?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n은 누구보다 커야 돼요? n은 2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최종적인 n의 범위는 n은 2부터 9까지가 될 거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자연수니까 3부터 어디까지? 8까지의 합이 되겠네요. 3부터 8까지의 합 2분의 개수 몇 개입니까? 6개 곱하기 첫 항 끝 항 11이니까 정답은 33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죠. 21번 치고 요 정도 난이도면 진짜 쉬운 것 같아. 이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33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요. t는요. 내가 긋고 싶은데 아무데나 그려도 상관없는 거야. 4개가 나오기 위해선 치고 올라가고가 무조건 등장해야 되겠다. 아, 얘는 0 기준 왼쪽이니까 0이 여기. 얘는 0 기준 오른쪽이니까 0이 여기 존재하면 무조건 교점 4개가 등장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이번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까지 다 선택해서 공통 과목까지 선택 다 해서 미적분 확동 다 선택해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22번이 가장 학생들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문제가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22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었다. 다 알려줬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함수 gx가 있다. 자, 요거의 차이점을 아셔야죠. gx는 우리가 찾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습니다. gx가 몇 차인지 다항인지 다항함수라고 알려줬어? 연속이함수라고 알려줬어. 연속이함수라고 알려줬어요. 세상에 연속이함수는요 무수히 많습니다. gx를 우리한테 찾으라는 건 아닐 거야. 대략적으로 gx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유추할 수 있더라도 gx를 찾는 건 아닐 겁니다. gx는 그냥 해석하는 게 되겠죠. fx는 찾는 걸 거고 그때 f4의 값을 구하시오. f는 그냥 다 싹 다 찾으라는 걸 것 같아요. 자, 모든 실수 x에 가려보니까 fx는 f1 플러스 x 마이너스 1 f 프라임 gx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야? 자,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요 가를요 해석을 한 친구들은 풀 수 있고요. 가를 해석을 못한 학생들은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식의 구조를 먼저 잘 따졌어야 되는데 숨겨놨어. 잘 봐. fx, f1, x-1 보이나요? 사실 이거는 기출에서도 많이 다뤘던 형태이긴 합니다. x1, x 빼기 1이야. 안 보여요? 좋아요.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이항에서 써줄게. x-1 f'(gx) 는 fx 빼기 f의 1 보이시나요? 나누고 싶지 않아요? 나누고 싶어져야 돼요. 누구로요? x-1로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x-1로 나누는데 f'(gx) 얘가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누면 어떻게 돼? x-1분의 fx 마이너스 f의 1이 될 거라고. 자, 여기서 디테일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나누기는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나누기는요, 0으로 못 나눠. 지금 누구로 나눴어? x-1로 나눴어요. 두 가지로 갈리겠죠. 얘는 x가 1이 아닐 때의 f'gx가 되는 거고요. x가 1일 때는 모르는 거야. 그냥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함수값인 f'g1이 된다고요. x가 1일 때는 모른다고. 지금 요 부분들 많이 강조해요. 특히나 여러분들 문제 다 풀었어. 시중에 어떤 유형서, 어떤 개념서를 풀더라도 처음에 연속 따질 때 요런 구조 사실 많이 봤잖아. 여기에 뭐가 없는 것뿐이야. 여기에 gx 대신에 x가 있는 것뿐이었어. x가 있어갖고 미분 가능성 연속성에서 더럽게 많이 했고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항상 두 개를 나눠서 써야 된다. 분모가 0일 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기계적으로 풀다 보니까 학생들이 안 써요. 선생님 이거 써서 뭐예요? 어차피 여기 극한값 취하면 함수값이잖아요. 얘를 K라고 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안 쓴다고. 습관이야. 디테일을 살리셔야 돼요. 제발 강조하는 거는 지켜주시고요. 그 강조하는 부분들이 여러 번 힘들고 필기하기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 포텐을 빵! 터트리게 하기 위한 거거든.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 f'gx야. 근데 f'이 뭡니까? 2차 함수입니다. 연속인 함수예요. gx가 뭐예요? 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야? gx의 값은요,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고요,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변해요. f'도요,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아요. 순차적으로 변하는 애는 순차적인 애한테 대입을 했습니다. 아, 요 녀석은 뭐가 될까? 요 녀석은 연속인 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f'gx는 연속입니다. 그 말은 요 녀석의 극한값과 요 녀석의 함수값이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얘가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 녀석의 극한값.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빼기 f의 1. 요 녀석. 근데 얘가 뭐예요?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죠. 얘는 f'1이란 말이야. 극한값과 여기에 무슨 값이?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가에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힌트는 f'g의 1은요. f'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서 키핑을 해놓고 나랑 다도 한번 볼게요. 나랑 다. 함수 gx의 최소값은 2분의 5입니다. gx는 다항함수는 아니고요. 연속인 함수예요. 그냥 순수하게 연속인 함수인데 그 연속인 함수 gx의 함수값에서 가장 작은 건 2분의 5래. 모르겠어. f0은 마이너스 3이고요. fg1은 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얘 자체를 지금 쓸 수는 없겠죠. 뭐 fx를 뭐 잡아놓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3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지금은 그렇게 쓰는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아, gx의 최소값이 2분의 5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자고. f'이 있죠. f'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 됐다. g의 1은 1이면 되겠구나.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 미친 짓이죠. 얘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g1이 1이야? 아니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만약에 f'이라는 녀석이 1대1 함수였다라면 1대1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었다라면 g1은 1이 맞아요. 그런데 f'은 2차 함수입니다. f가 3차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gx의 최소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분의 5라고 되어 있어. g1은 1이 가능합니까? 얘는 불가능하게 되겠죠. gx의 최소값이 2분의 5인데 어떻게 g1이 1이 되냐고. 그럼 여기서 어떤 힌트를 주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f'으로 가는 거야. f'이 있고 함수값이 어때야 돼? 함수값이 같아야 되잖아. 대칭되는 형태로 존재를 했겠구나. 그러면 여기 부분이 1이면 이 녀석이 G1이 돼야 될 거고 얘가 G1이면 얘가 1이 돼야 되는데 1이 여기 있으면 될까요? 1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1이 여기 있다면 G1이 여기 있는데
G1의 값이 1보다 작아질 거 아니야. 최소값이 2분의 5잖아요. 따라서 1은 무조건 여기에 있을 거고요. G1은 여기에 존재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의 정 가운데에 누가 있어야 돼? 대칭축이 있어야 되겠죠. 대칭축 누구? 2분의 G1 플러스 1이 있어야 되겠네요. 따라왔죠? 자, 그러면 F'의 미분계수가 0이 될 때가 나왔습니다. 이런 녀석을 우리는 3차 함수에서 뭐라고 부르죠? 변곡점이라고 부르죠. 변곡점. 그러니까 F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F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정확하게 여기 변곡점이 얼마다? 2분의 G1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칭의 형태를 따르잖아. 1이랑 G1일 때는 대칭의 형태를 따릅니다. 한마디로요. 요 녀석을 기준으로 빠바바바바 이렇게 같은 거리 떨어진 지점에 얼마가 있을 거고 1이 있을 거고요. 얼마가 있을 거고 G에 1이 있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왔나요? 좋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쫙 했다고. 여기까지 쫙 했고 그 이외의 부분을 우리가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F'GX의 형태로 한번 가보자고요. 요 녀석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우리한테 GX의 최소값이 2분의 5라는 걸 왜 굳이 줬을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는데 F'GX라는 값이 우리가 1일 때는 했어요. 1일 때 경계는 했잖아. F'GX라는 값이 X-1분의 Fx-F1이래요.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뭐죠? 요게 기출에서 많이 나왔었다고. 요 식이 의미하는 건 1,F의 1과 누구? X, Fx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fx의 그래프로 넘어간다면 fx는 1,f1이 여기 있는 거라 우리가 찍어놨잖아. 요 점과 여기 어딘가에 점이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점. 아무데나 찍을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x가 있었던 거야. 그럴 때 노란색 직선. 요 노란색 직선이 뭐가 되는 거냐면 x-1분의 fx-f1이 되는 거겠죠. 그 녀석이 F'GX랑 같은 게 존재해야 되는데 뭐라고? F'GX랑 같은 게 존재해야 된다고. F'이랑 같은 게 존재한다고. 한마디로 이 노란색 기울기랑 F'이 같을 때가 있을 거고 F'이라는 건 이 노란색과 평행한 접선이라는 거죠. 요렇게나 또는 요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GX든 또는 여기가 GX가 될 텐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알 수 있죠? GX의 일단 최소값이 얼마다? 2분의 5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GX의 최소값이 2분의 5.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요 주황색이었잖아. 주황색. 요 주황색 기울기고 그때 얘랑 평행한 접선의 x좌표가 gx인 거라고. 얘랑 평행한 접선이 얘가 gx가 되든 얘가 gx가 되든 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기울기의 최소값이 어디냐는 거지. 곡선 위에 있는 점, 얘는 고정이고 곡선 위에 점 찍고 나서 내가 직선 그렸을 때 여기구나, 여기. 직선 그었을 때 그 기울기의 최소 범위가 어디냐고. 나올 수 있는 게. 미니멈은 여기에서 뭘 그었을 때?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까지가 되겠죠. 언더스탠? 여기까지가 누구의? x-1분의 fx-f1과의 최소가 될 거고 한마디로 gx는 여기에 마지막으로 갈 수 있겠다. gx는 둘 중에서 오른쪽에 존재했어야 됐고 오른쪽에 존재했어야 됐고 오른쪽에서 gx가 평행한 게 쫙 나오기 시작하다가 마지노선이 여긴 거라고. 마지노선이. 한마디로 gx가 여기에 있을 때가 마지노선이고 gx의 최소값이 얼마다? 2분의 5다라니까 정확하게 요 지점이 얼마다? 2분의 5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점이 뭐라고요? 2분의 5가 되는 거라고. 2분의 5. 따라왔어요?
선생님, 아니 왜 gx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오른쪽에 있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하는 게 두 개가 나올 수 있잖아.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G1이 있고 여기 GX가 있죠. GX가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 두 개의 선택권 중에 왼쪽이라는 선택권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보다 X가 위에 있는 점이 여기 왼쪽에 찍혀도 되는 거잖아. 1보다 왼쪽에 찍혀서 이렇게 X-1분의 fx-f1이 나온 거야. 그럼 얘랑 평행한 게 어디가 될 거고 여기 정도에 접하는 게 하나 생길 거고 여기 정도에 접하는 게 하나 생기겠죠. 그러면 이때가 gx고 요때가 gx인데 요게 gx, 왼쪽 점이 gx가 된다라면 그 gx는 1보다 작은 값이 되니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gx의 최소값은 2분의 5니까.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오른쪽 게 실제 gx라는 겁니다. 실제 gx는 요 오른쪽 지점이었다. 그럼 이 오른쪽에 마지노선으로 갈 수 있는 게 2분의 5인 거고 1,f1에서 내가 선을 쫙 그었을 때 접선의 x좌표가 2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변곡점의 위치를 좀 빠르게 찾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빠르게 찾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차근차근 찾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얘가 접하잖아요. 비율관계 이용해서 어떻게? 얘 한 번, 얘 두 번 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시면 요 녀석의 좌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1이랑 5, 2분의 5, 2분의 5, 그러니까 6, 3으로 나누니까 요 좌표가 2가 나올 거예요. 변곡점이. 선생님 이거 꼭 알아야 돼? 아,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몰라도 상관없고요. 아, 그럼 이거 접선 구해요? 아, 접선도 안 구할게. 야, 이 접선을 hx라고 합시다. 그냥. 그리고 얘가 누구였어? 얘가 f였잖아. fx. 그러면 교점이니까 fx-hx가 나왔을 거고 이 hx는 몇 차 함수입니까? 1차입니다. 뭐 ax 플러스 b 이런 형태야 대충. 그치? 그러면 f랑 h의 교점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분의 5인 거 아는데 2분의 5가 뭐야? 접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x-1, x-2분의 5의 제곱의 형태가 될 거라고요. f는 최고차 한계수 1인 거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얘를 미분을 때린다면 f'x-h'x는 뭐 x-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x-1, 2x-5 이렇게 될 거고 자, 이 변곡점은 뭐였죠? f'이 기울기가 0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f 더블 프라임이 0일 때고요. f 더블 프라임이 0일 때. 한 번 더 미분 때리면은 f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h 더블 프라임 x인데 잘 봐야 돼. 얘가 1차였죠. 그럼 얘는 상수죠.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없어집니다. 얘는 없어져가지고 미분 때리니까 2x-5 플러스 2x-5에 플러스 2x-2가 될 거고요. 6x-12가 돼서 요 지점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 찾아줄 수 있어요. 모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요 비율관계에 관해서는 꼭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 비율관계는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많이 설명 나와 있거든요. 비율관계. 그래서 암기죠.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 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상위권이 되고 싶다면 암기는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자, 아무튼 간에 빠바밤. 요 지점이 뭐였다? 2였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G1 플러스 1은 4가 된다. G1은 얼마가 된다? G1은 3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G1의 값이 얼마라고? G1의 값이 3이고 요 대칭축은 얼마고? 2가 됐을 거다. 그러면 F'X의 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 F'X는 X-2의 제곱 대칭축이 2니까 x-2의 제곱 될 거고요. fx가 최고차 한계수가 1짜리였으니까 3 됐을 거고 뒷부분 머리가 뭐라고 할까? 뭐 k라고 잡으면 되겠죠. 자, 전개 화이팅이게 때리니까 3x제곱 마이너스 12ax 플러스 4, 9, 36 플러스 4, 3, 12죠. 미안해. 4, 3, 12.
4, 3, 12 플러스 K가 될 거고, 따라서 f의 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2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뭘 알려줬어요? f0 값 알려줬다고. f0 마이너스 3이라고. 얘 마이너스 3이래요. 마이너스 3이래. 그럼 모르는 거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죠, k. 그럼 마지막 힌트 뭐야? 다에 있는 마지막 힌트가 f의 g1의 값이 6이다 라는 게 나와 있는데, 어이쿠야 웬열? g1의 값을 우리가 찾아놨어, 안 찾아놨어? 찾아놨습니다. f의 3이 6이 되는 거고요. 뭐 f3 대입해서 찾으면 끝났죠. f3 대입하니까 27 마이너스 27 될 거고, 플러스 3k 플러스 36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3k 플러스 6이 얼마가 돼야 되고요? 6이 돼야 되고, k는 0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fx는 k는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 맞나요? k가 0이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의 몇 구하래? f의 4값을 구하라고 돼 있고, f 4값 4, 46, 64 마이너스 96 플러스 48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13이 정답이 되는 거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어렵죠? 자,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가 습관들이 중요한 거였고, 첫 번째는 요 모양, 요거 있죠. x-1분의 fx-f1 요 모양을 만들어야 됐다. 그리고 x-1로 나눌 때 그냥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꼭 밑에 부분을 써주셔야 되고, 함수값들을. 왜냐면 분모가 0일 때는 없으니까 따로 써줘야 된다. 이게 엄청 중요했던 거잖아. 그리고 요 녀석의 의미가 뭐였다? 1,f1과 곡선 위에 어떤 점을 찍고 나서 직선의 기울기다.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에 가는데요. 직선의 기울기였다. 요거는 수능에서도 미적분이었구나. 미적분에서 한번 요렇게 또 비슷한 게 또 많이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뭐 기억, 니은, 디귿 이런 해석하는 형태에서도 요 기울기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2번이 뭐 이번 수능에서는 가장 힘들었던 문제인 것 같고, 비율 관계도 꼭 준비를 미리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율 관계, 3차 함수, 4차 함수 비율 관계도 꼭 방학 동안 수능을 준비하신 분이라면 꼭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3학년도요. 공통수학, 공통부분 분석, 수능 분석을 마무리를 했고,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지수든 로그든 뭐가 됐든 탄젠트가 됐든 간에 모든 점 범위를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꼼꼼히. 이거 나오겠지. 미분만 하루 왼종일 공부하는 학생들 많아요. 적분은 계산이 귀찮고, 미분은 그래도 막 수학하는 맛이 나니까, 그래프 우리 수학하는 맛이 나서 미분만 주구장창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미분에서 가장 어려운 22번 틀려도 1등급이에요. 응? 전범위, 뭐 최상위권 학생들 말고 전범위, 100점이 목표가 아니고 1등급이 목표, 2등급 목표인 이런 학생들 꼭 한 특정 단어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전 범위를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번 말고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내년 수능이죠. 내년 수능도 화이팅 있게 열심히 준비하셔서 대박 나시길 바라고, 아니면은 지금 현역생이다, 저는 올해 정시 원서 쓸 건데요, 그런 분들은 꼭 대학교 합격, 원하는 대학교 갈 거라고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